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유일한 청약 종목이죠. 하나금융 스펙 22호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스펙은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환불 기간이 이틀인 점은 좋습니다. 총 500만 주를 모집하는 스펙인데요. 그래서 모집 금액은 100억 원으로 중형급 스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125만 주가 배정되는데요. 희석 비율은 약 15.3% 정도로 기존 주주는 적당한 편입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이고 일반 청약 한도는 10만 주인데요. 그래서 10만 주를 청약한다면 증거금은 2억 원이 필요하고요. 하나금투도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이 있습니다. 화면은 청약 단위인데요.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배정 수량 예상을 해보겠지만 수수료가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하시는 것은 효율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청약하신다면 만주 이상은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주를 청약한다면 증거금은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주부터는 청약 단위는 5천주입니다. 만주, 15,000주, 2만주 이렇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1277대 1이었는데요. 최근 청약했던 신형 스펙이나 신한 스펙과 비슷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기관들도 최근에 청약할 종목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스펙 청약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스펙은 의무 확약을 신청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 스펙도 별도로 의무 확약은 없습니다. 그럼 최근 청약했던 스펙들의 상장일 주가를 좀 살펴볼까요? 키움 스펙부터는 상장일 주가가 2,2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스펙이나 신형 스펙 7호는 상장일에 2,300원 넘어서까지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상상인 스펙은 기대감이 워낙 떨어져서 상장일 주가는 2,150원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여하튼 최근 스펙들을 보면 그래도 2,200원 이상에서 상장일 주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금융 스펙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희석 비율과 상장일 주가를 관찰을 해보고 있는데요. 희석 비율이 좋다고 상장일 주가가 좋다라는 상관관계를 아직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래에셋 스펙의 경우에는 희석 비율은 18%로 좋지 않았지만 상장일 주가는 좋았고 상상인 스펙은 희석 비율이 13%로 좋았지만 상장일 주가는 좋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희석 비율은 스펙의 상장 초기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희석 비율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주식장이 좋지 않죠. 그런 흐름이 스펙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은 스펙주들의 지난 금요일 기준 주가인데요. 키움 스펙처럼 상장일보다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도 있었지만 미래, 신형, 신한 스펙은 상장일 대비 주가가 50원에서 1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스펙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차라리 상장일에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았던 선택이라고도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스펙은 하평까지 길게 보고 들고 가실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하셨던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스펙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주주인데요. 헤리티지 파트너스라는 투자사가 지분의 약 80%로 최대 주주이고요. 이외 KN 투자 파트너스와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파트너스는 그렇게 유명한 투자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하나스펙 13호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당시에 지분 40만 주를 보유하면서 주관사를 제외하면 단독 주주였는데요. 하나스펙 13호는 윈텍이라는 기업과 2020년에 합병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텍 주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화면은 월봉 차트입니다. 합병 상장 이후에 주가가 4,000원 이상 올라갔지만 이후 빠르게 제자리로 내려와서 현재는 2,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합병 상장 성공했던 좋은 경험으로 이번 22호 스펙도 합병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전재천이라는 분인데요. 75년생이시고요. 현재 KN투자 파트너스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KN투자 파트너스는 좀 전에 발기인 중 하나였죠. 그래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제 합병을 주도하는 경영진으로 임원을 참여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를 보면 경영진들의 이력이 자세하게 써 있는데 정작 대표이사를 담당하는 전재천님의 이력은 없더라고요.
아마도 합병 상장이나 IPO 관련해서 기재를 할 만한 이력이 없는 분이라서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스펙은 대표이사의 커리어가 스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금융 스펙은 이번 스펙이 22호 스펙입니다. 그동안에 스펙을 참 많이 상장시켰죠. 하나금융 스펙의 데이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개의 스펙이 상장되었는데요. 초창기 때는 하나금융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린, 머스트라는 이름으로 스펙이 상장이 되었고 2015년부터 하나금융이라는 주관사 이름으로 스펙의 이름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상장시킨 스펙 20개 중에서 상폐가 된 스펙이 고작 2개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에 하나, 그리고 2017년도에 하나인데요.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고 존속하고 있는 스펙을 제외하면 나머지 스펙들은 2개 빼고는 전부 상폐 전에 합병 상장에 성공한 것이죠. 화면 보시면 이번 스펙의 최대 주주인 헤리티지 파트너스가 담당을 했던 하나스펙 13호도 보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스펙을 제외하면 20개 스펙 중 15개가 되죠. 15개 스펙 중 13개는 합병을 성공했고 2개만 상폐가 되었습니다. 합병 성공률이 무려 87%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펙의 합병 성공률은 6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금융투자는 합병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신영증권이 합병 성공률 100%였죠. 아마도 증권사 중에서 하나금융투자가 2위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번 스펙 배정 수량을 예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스펙들인데요. 모집 금액은 80억 원부터 117억 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청약 참여자 수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약 8,200명, 그리고 신한스펙 9호는 6만 명이 넘게 청약을 했는데요. 아마도 상상인 스펙은 계좌가 없는 분들이 많았던 결과라고 보이고 신한스펙은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다 보니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하나스펙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스펙에는 약 3만 분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1인당 약 21주 정도 배정될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청약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례 배정인데요. 최근 청약했던 스펙들의 경쟁률을 보면 역시나 천차만별입니다. 미래에셋 스펙은 일반 경쟁률이 1400을 넘었었고 스펙끼리 같은 일정으로 청약을 했던 신영, 신한, 상상인 스펙은 경쟁률이 전부 300대 1 미만이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스펙 자료를 참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금융 스펙은 단독 청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금은 1조 원 이상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 경쟁률은 500대 1, 증거금으로 약 1조 2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일반 경쟁률이 500대 1이라면 비례 경쟁률은 1000대 1이 되죠. 그래서 1만 주당 10주씩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반 한도인 10만 주를 청약하신다면 비례 배정으로 100주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럼 청약 효율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1억 원을 2% 파킹 통장에 예치를 해두면 하루 이자는 4,635원입니다. 소득세는 제외를 했고요. 이번 하나금융 스펙은 환불기간이 이틀이죠. 그래서 파킹 통장에 자금을 이틀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틀 이자는 9,270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더해주면 이번 하나금융 스펙을 청약하는 기회비용은 11,270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번 스펙을 청약하고 얼마에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200원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주당 수익은 약 200원이 되겠죠. 자금이 1억 원이 있다면 5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비례 경쟁률이 1000대 1이라면 비례 배정으로는 50주가 배정이 됩니다. 균등 배정을 21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 배정 수량은 71주가 될 텐데요. 71주를 주당 200원을 남기고 매도를 한다면 수익은 14,200원이 됩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해보면 약 3,000원이 남죠.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1200까지 올라가면 배정 수량이 63주로 줄어드는데요. 그럼 목표 수익은 12,600원이 됩니다. 그럼 기회비용과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매도 금액을 300원으로 올려볼게요. 그럼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보면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차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스펙은 수수료가 2,000원이 있기 때문에 청약 수량이 적으면 효율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하시는 수익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청약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목표 수익이 200원이고 비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간다면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청약 효율은 없었죠. 아마도 상장일 스펙 주가는 2200원에서 2300원 사이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명에너지 라이브 방송은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방송 참여하신 분들에게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가온칩스 때는 잘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는 청담 글로벌을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